좋아요, 구독.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은행주, 보험주의 이 3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은행이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도 전부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좋게 나오고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그 은행주, 금융주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금리 인상인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국내의 은행주와 보험주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뭐 은행주와 이제 보험주를 구분해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은행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로 나오고요. 대신에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조금 하회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요 금융 지주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비용 증가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담보 보증 비율이 좀 높아졌고 선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손 충당금에 있어서 은행들의 대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한 지주를 포함해서 국내 그 세계사 은행주들의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국내 그 3개사 금융 지주가 이제 실적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6월에서 7월 달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뭐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서 코픽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픽스 지수의 상승분이 아직 예금 금리 차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보사는 좀 약하다. 그리고 손보사는 어떤 실적이 상위 컨센서스가 나온다.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또 금융당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겠다. 예, 체크를 하겠다. 아파서 병원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체크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형 뭐 손보사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융주로 묶이더라도 은행과 보험, 또 보험 안에서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은행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가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금리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 계속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가장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 그럼 지금 뭐 금융주, 은행주에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괜찮을까요? 사실
은행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은행주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 차이의 이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이 이제 개선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은행주가 빠지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대금리의 어떤 이자 순이익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처럼 그대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느냐, 수익을 먹을 수 있냐 하면은 조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 금리도 또 올리는 패턴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지금 현재 그 정기예금 금리가 벌써 4%대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4%대로 올라온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택담보금리라든가 이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건 이러한 예대금리 차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가격이 좀 싼 경우로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 개념으로도 보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는 PBR 개념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접근은 중기 개념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뭐 배당을 또 많이 준다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은행주 접근은 뭐 가능은 하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뭐 현재 시장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은행주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랑 또 막상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좀 돈 빌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시중 은행들도 금리를 뭐 계속해서 올릴 수만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 중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늘 항상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도 일단은 기업이 좀 성과를 거둬내야 배당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텐데 은행주 지금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뭐 안 그래도 좀 전통적인 고배당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은행주, 보험주들 네네. 이 고배당의 매력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배당주 하면은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당주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일부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배당에 대한 어떤 수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는 다른 관점에서 지켜봐야 돼요. 배당 메리트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투자 포인트로 잡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사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 올해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쭉 체크를 해서 연초에 주가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기본적인 이제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주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연말에 날이 추워졌을 때 이 정도 시점에 차익을 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축이 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죠.
꾸준히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투자를 만약 했다면은 아마 손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제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좀 좋으면은 배당을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배당금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배당금을 많이 줬는데 안 주는 경우라든가 줄인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많이 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배당금을 별로 안 주는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은행주도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배당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배당금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현재 시장이 좀 뭐랄까 좀 리스크가 좀 큰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건 배당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더 고려하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뭐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3일 결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은 3일 만에 결제가 되거든요. 그럼 28일 날 사면은 30일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은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28일 날 사야 된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좀 살펴보면서 사자고 말씀드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뭐 쏘쏘 요 정도의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 지금 고배당의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뭐 존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배당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금융주 참 이 금융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접근을 하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용어들이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로 요새 헷갈리는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이 금융주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레고랜드 사태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레고랜드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우려가 지금 뭐 채권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 이 레고랜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라고 하는 그래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거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줄줄이 부도에 나서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 증권사 또 건설사들도 조금씩 뭐 부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뭐 개인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증권사들이 만약에 줄줄이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도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동산 파이낸스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부도라는 거거든요. 부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뭐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여유 자금 1조 6천억을 통해서 급격히 뭐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시장 안정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라 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가 좀 발생하면은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ABCP를 이 발행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많이 분산돼 있어서 해당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타격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증권 이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전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증권사가 만약에 어떤 증권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규모 있게 매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ELS
ELS 이런 상품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이렇게 개런티를 하고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그 기사 플로우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법인들이 매수를 주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증권가에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증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개인들 고객들한테 이 해당 채권을 PF 이 채권 자체를 매각을 했다면은 그분들의 좀 채권 회수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들한테 해당 채권을 판매했는지를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안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부도가 나면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레고랜드의 ABCP 미상환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징조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잘 좀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 레고랜드랑 함께 같이 지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또 리츠주들이기도 합니다. 네. 신한 알파리츠, 롯데리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연일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리츠주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도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어주고 리츠 회사가 이런 어떤 ABCP 이런 걸 투자를 해서 또 수익도 남기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리츠에 관련된 자산이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금융주들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좀 악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금융주들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크게 둘러봤는데 자, 다음 주 이제 정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 자, 대표님은 지금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사실 금융주를 또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굳이 이제 금융주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충당금이 충분히 쌓여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은 신한지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주봉상 상황을 봐도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위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높게 보는 것은 높은 자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기존의 사모펀드 관련된 비용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또 높은 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좋다고 봐요. 예, 좋다고 보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관전만 하자, 지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은행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신한지주에 투자해 보는 것도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은행이고 관리가 잘 되는 은행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